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영상을 찍는 오늘은요 2023년 12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저는 오늘 토요일인데 감사하게 오늘 계속 계약이 있어서 계약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2023년의 마지막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내용에 앞서서 23년 한 해도 제 공인중개사 이승주TV를 애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내년에도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더 유익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를 보셨겠지만 2024년부터 이제 신설되는 증여세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기분 좋은 혜택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증여라는 제도를 모두가 다 알고 있어도 활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사람보다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증여를 받을 수 없다고 낙담하거나 난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을까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증여 여부를 떠나서 우리를 낳아주시는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에 5천, 10년에 2천, 6억 들어보셨나요? 자, 6억이라는 것은 배우자 증여 공제고요. 또 가장 많이 흔한 게 직계 존비속이라고 해서 10년에 5천까지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정도는 증여에 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10년에 5천이라 함이 10년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 돈을 준 혹은 자산을 지급했을 때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건데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있는데 이게 되게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존아비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윗세대는 직계 존속이고요. 아랫세대는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존아비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거고요. 보통은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물론 이제 조부모 세대가 드리는 경우들도 있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상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3년 12월 21일 날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증여 공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지는요. 결혼율이 낮고 또 출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장려책이기도 하고 또 출산율을 또 부양하기 위한 또 정책이기도 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 제도를 결혼공제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이해를 하시는데요. 출산도 마찬가지로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정되는 세법에 관해서 한번 사진을 띄워드릴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자, 이 내용을 보면 통합공제 한도라고 해서 혼인증여재산 공제, 출산증여재산 공제가 1억 된다라고 했는데, 자, Q&A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곡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혼인을 하면 1억을 공제를 무상으로 줄 수 있고 출산을 하면 1억을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중복이 될 수도 있죠.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합산해서 1억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결혼은 예전에 했는데 출산을 이제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출산에 대한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아무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첩해서 중복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아니라 합쳐서 1억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기존의 5천만 원을 배제하고 1억 원을 더 추가로 준다고 해서 1억이고요. 실질적으로는 10년, 부모 자식 간에 10년 동안은 5천이 무상이죠. 거기다가 1억을 더 공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이 계실 거잖아요. 남편과 부인이 있어요. 그럼 남편 쪽에서 합쳐서 1억 5천까지, 부인 쪽에서 합쳐서 1억 5천까지 가능하다는 거고, 기존에 5천이 증여 공제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1억을 이 결혼이나 출산에 관한 부분으로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양가 합쳐서 5천 총 1억까지 공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결혼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10년 내에 5천만 원이라는 증여 공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제 결혼이나 출산을 통해서 1억 원씩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합쳐서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해서 3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복은 가능한데, 자, 출산이나 결혼으로 인해서 이 한 조항에 대해서 중복 공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한번 들게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신혼부부이자 출산을 동시에 하니까 결혼 후 출산 공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1억을 받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제가 이제 다음 사진을 한번 띄워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직계 존속 위존이라고 했어요. 윗세대가 증여를 할 때 공제한도 1억 추가로 준다는 게 1억이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자, 입양의 경우도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증여 공제가 또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아래쪽이 중요한데 아래쪽 사진을 다시 보시면 자, 통합공제라고는 단어를 썼죠. 통합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이랑 출산 합쳐서 1억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명시를 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혼인율이 낮고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이제 부양책으로, 장려책으로 이렇게 이런 공제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증여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출산을 하시고 증여세를 면제받음으로써 좀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결혼이 워낙 힘드니까 결혼하고 힘든 살림에 부모님이 보탬이 되실 수 있다면, 부모님이 보태주시는 경우가 생긴다면 세금을 면제하고 혼인을 해서 그 돈을 잘 활용해라 라는 취지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같이 노총각인 사람들,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증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의 분들은 사실상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면 누가 돈을 줘야 이걸 공제해 주는 거지 그냥 다른 부분에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 하지만 이 부분을 몰라서 또 공제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남기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취지가 그럴 수도 있는데 왜 3억이냐 라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집을 구하는 것까지 해서 보통 3억 정도 남짓이 든다고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살 때 이것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들도 많죠. 눈높이에 따라 다르지만 또 어떤 부분은 서로 뜻이 맞아서 원룸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3억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의 눈높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닌데, 어쨌든 양가에서 3억 정도 합쳐서 지원을 받으면, 공제를 받으면 3억 정도면 그래도 신혼 부부로서 출발점이 나쁘지 않은 정도다라는 생각으로 일반적인 결혼 준비 비용이 3억 정도라고 해서 이렇게 3억을 공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끝으로 몇 가지 Q&A를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이 답안을 올려놓으신 게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혼인신고 전에 한 건 안 되나요? 자, 되는데요. 자, 혼인신고 전후 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 앞뒤로 총 4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에 시작된다면 2년 전까지 혼인신고하신 분들은 증여공제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물론 24년부터 또 그 뒤로 2년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어떤 자산을 주어야 됩니까? 현금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다는데요. 코인이건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뭐 현금이건 어떤 자산으로 지급을 해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용도를 사용해야 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는가. 자, 용도 소명은 불필요하고 그냥 용도나 자금은 자유롭게 활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사실혼은요? 사실혼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 말씀드리면 법률혼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인신고와 혼인관계고요. 사실상 혼인관계라고 해서 법률상으로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혼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제가.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혹은 한 번에 조금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자, 그럼 재혼은요? 재혼에 대한 부분도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나봐요. 자, 아직 확정안은 없는데요. 상식적으로 제 생각에는 재혼이 죄가 아니잖아요. 재혼이 죄라고 이게 재혼 때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모르겠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법이 항상 있으니까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는데, 자, 1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다른 사람과 바로 재혼을 한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증여를 하실 수 있어서 그때 1억, 또 이번에 1억, 또 이렇게 한다라는 거에 중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세무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공제 내용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행착오가 분명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결혼 준비 중에 증여를 받았다가 헤어지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 네, 있는데 이럴 때는 일정 기간, 보통 3개월로 잡고 그때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반환을 안 하면 가산세 추징의 가능성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경우는 가능한 한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결혼 공제 및 출산 공제, 그러니까 결혼 출산 공제 합쳐서 1억 추가 공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24년을 맞이해서, 제가 연말인데 이제 영상이 올라가는 것은 24년 1월이니까 맞춰서 영상을 찍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이승주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